첫 번째 경기 광주FC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진 빌드업과 포켓존 압박을 적극 활용하는 팀이며 아사니와 헤이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연계하며 최경록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에 강점을 보인다. 직전 울산전에서는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전략적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이번 김천전 대비에 집중해왔고 공격 시 아사니와 헤이스의 좌우 전환과 박스 침투 움직임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볼 점유율을 통한 지배력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직선적인 침투를 시도하는 팀이며 이동경은 패싱 능력이 뛰어나고 이동주는 공간 침투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며 하지만 직전 포항 원정에서 주축 자원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한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클 수 있고 특히 빠른 템포 대응이나 후반 체력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는 구간에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광주는 분명한 준비와 로테이션 관리 속에서 이 경기를 철저히 겨냥해왔고 반면 김천은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으며 특히 후반전에 불안이 집중되고 있고 경기 흐름과 체력 밸런스를 감안하면 광주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전통적으로 볼 점유와 중원 압박을 통해 리듬을 만드는 팀이며 보야니치는 전진 패스의 연결 고리로서 빌드업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청용은 안정적인 탈압박과 패스 선택으로 중원을 정리한다. 에릭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전방 압박 시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직전 광주전에서의 대승은 상대가 ACL 원정 이후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로테이션 명단이었기에 경기력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운 흐름이었고 즉 김판공 감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여러 전술적 단서가 부족하다.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기적인 패턴을 정립해가고 있고 조르지는 좌측 라인에서 뛰어난 피지컬과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 측면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팬들 사이에선 자르지라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고 오베르다는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중원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고 이호재는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 가능한 멀티형 공격수고 비록 직전 김천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포항은 수비라인 간격 조정과 압박 전개에서 경기 내내 조직적 흐름을 유지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조르지의 돌파와 크로스는 울산의 풀백 강상우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전술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은 외형적 전력과 최근 결과로 인해 고평가되고 있지만 수비 간격과 측면 커버에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고 포항은 점유율을 포기하더라도 압박과 간결한 측면 침투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울산과의 상성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고 경기 흐름이 전개될수록 울산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제노아 대 AC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압박 전환형 운영을 시도하는 팀이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넓게 가져가며 점유율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말리노브스키, 에쿠반, 쿠엔카 등 다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 유기적인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에카토르가 일선에서 활약하긴 하나 고립된 구간이 많고 마시니와 아아노르도 이선 지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박스 근처 수비 라인 커버가 불안정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파엘 레앙, 풀리식, 에이브러햄을 중심으로 한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를 구사하고 있고 하파엘 레앙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강하게 파고들며 전개 흐름을 지배하고 있으며 에이브러햄은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에메르송 로얄이 이탈했으나 측면 템포에는 큰 차질이 없으며 중앙 압박과 전진 빌드업 전개 구조 모두 완성도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공간 활용과 전개 속도 측면에서 이번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확보한 상태다. 제노아는 전방 고립과 중원 이탈로 인해 전개 템포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진의 커버 범위도 좁아지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허용하고 있고 AC밀란은 공격진의 유기적인 위치 전환과 빠른 템포의 측면 공략으로 안정적인 우세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 모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경기다.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마테타, 에제, 사르가 공격 전개를 이끌며 직접적인 침투와 중거리 타이밍 슈팅 등으로 득점을 노리고 있고 하지만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는 매끄럽지 않으며 두쿠레와 리아드의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에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수비 시 3백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가 자주 노출되고 있고 전환 후 리커버리 속도도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상대가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 실점 후 대응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팅엄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허드슨 오도이와 우드의 좌우 침투 전개를 통해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앤더슨이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을 겸하며 수비 간격 유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에보트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로 경기 집중도와 투지에서 앞서는 흐름이 기대된다.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템포를 끊고 빠르게 전개하는 전략이 팰리스 수비 간격 붕괴와 궁합이 잘 맞는 전술 구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방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도 일관성을 잃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반면 노팅엄은 챔스 진출이라는 뚜렷한 목표 속에서 압박 템포, 침투 중심의 조직력 있는 전술로 경기 흐름을 리드하고 있고, 결국 이 경기는 동기부여와 전술적 응집도 모두 앞선 노팅엄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넓은 전개와 하프라인 위 압박 템포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며, 스투아니는 박스 안에서의 포지셔닝과 세컨드볼 반응이 탁월하며 시간코프는 측면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컷인 움직임이 위협적이며, 미구엘 구티에레스는 좌측 라인에서 전진성과 크로스 능력을 겸비한 자원으로 측면 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상 공백은 일부 있으나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짧은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마요르카는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깊은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롱볼 기반의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며, 다르데와 사모코스타는 중원에서의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만 좁은 전개 구조와 낮은 점유율로 인해 전진 연결이 자주 끊기는 편이며, 라리는 고립되며 전방에서 실질적인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공격 전개보다 수비 블록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특히 마요르카는 지리적으로 섬 지역에 위치한 팀으로 본토 원정 시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 문제가 반복되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로나는 홈에서 전술 완성도가 높고 박스 앞 전개와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마요르카는 피로 누적과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고, 경기 흐름과 압박 강도 측면에서 지로나가 명백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